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건너비와 부피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싹기나무로 가로줄에 6개, 세로줄에 5개, 높이로 5개 층을 쌓아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밑면의 넓이에 높이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가로줄에 6개, 세로줄에 5개, 높이 5개 이렇게 요런 아이인 거죠. 이 아이의 뭘 구하라고요? 부피를 구하라고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6cm가 되겠죠. 왜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싹기나무로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5cm, 여기도 5cm. 자, 그러면 식을 써볼까요? 밑넓이 얼마일까요? 겨냥도로 그릴게요. 예. 자, 밑넓이는 6 곱하기 5. 여기에 높이를 추가로 더 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6, 5, 30 곱하기 5,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150, 단위 조심하세요.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어보았고요. 2번 갈게요. 정육면체의 부피가 다음과 같을 때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근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예요? 네모예요. 그럼 그대로 쓸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했더니 8이구나. 같은 수를 3번 곱했더니 8이 나왔대요. 누굴까요? 2죠, 2. 그죠? 네모는 얼마다? 2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모안에 알맞는 수는 2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네요. 아, 2네요. 3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49제곱센티미터일 때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좀 실수로 좀 많이 틀리시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나서 푸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정육면체잖아요. 간단하게 문제 푸는 나를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 면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49제곱미터구나. 선생님이 아까 제곱 센티미터로 읽은 것만 같은데 아무튼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부피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 우리 뭐 알아야 되죠?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를 네모라고 놓을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면의 넓이가 나와 있거든요. 요 길이 얼마예요? 네모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네모요. 자, 그럼 한 면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서 구할 텐데 그것이 49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모 얼마예요? 7, 7, 49. 아, 7m구나. 자, 그럼 이제 부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 모서리의 길이, 또다시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해주시면 되죠. 얼마다? 343.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4번 문제 가볼게요. 밑면의 가로가 3m, 세로가 2m, 높이가 3m 10cm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센티미터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꾸셔야죠. 그죠? 예, 3m 10cm를 뭘로 바꿀까요? 지금 세제곱미터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미터로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3.1m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네요. 자, 밑면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죠. 밑면의 넓이. 그러면 3 곱하기 2. 여기에 높이 3.1을 추가로 더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 곱하기 3.1이 되고요. 6, 3, 18. 여기는 6. 소수 한 자리. 얼마다? 18.6.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18.6세제곱미터예요. 자, 5번 문제. 이제 건널비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그냥 싹 곱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널비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죠.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합동인 면이 두 개씩 세 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10 곱하기 7, 얘 하나 나오고요. 요 앞에 있는 면. 자, 그리고 옆에 2 곱하기 7,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누굴까요? 10 곱하기 2죠. 자, 이렇게 세 면의 넓이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의 몇 배를, 이제 2배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70 더하기 14 더하기 20, 그리고 여기에 2배를 할 겁니다. 얘네들 쫘라락 곱해보도록 할 텐데요. 104가 되죠. 104가 맞나요? 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다? 208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요 면을 밑면이라고 둘게요. 그럼 밑면이 몇 개 있어요? 2개. 나머지는 옆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밑면 2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여기에 2배 하시면 되죠? 28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자, 이제 옆면을 구할 텐데 옆면의 가로는 무엇과 같다?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이제 구할 텐데 밑면의 둘레 얼마일까요? 선생님이 이 빗금친 면을 밑면으로 놓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더하면 9고요. 9, 2, 18. 요게 이제 둘레가 되죠? 여기에 누구 곱해요? 네, 높이가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18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면 2개 28과 180을 더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같은 결과 나와야겠죠? 네, 208 제곱센티미터가 5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뭐 간단하죠. 일단은 요 한 면의 넓이 얼마일까요? 64제곱센티미터겠죠? 이게 몇 개 있나요? 얘가 6개 있는 거죠. 그렇죠? 66, 36, 360 더하기 64, 24. 자, 더하시면 384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건널비가 486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요런 유형들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 모서리 길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무조건 고백하세요. 모른다고. 네, 네모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한 면의 넓이를 구하겠죠. 한 면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예요.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정육면체니까 6개 있죠. 그것이 바로 얼마다? 486이더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이 식 하나 만드는데 별로 뭐 고통받은 거 없잖아요. 그쵸? 고백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네모 곱하기 네모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486을 6으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곱했던 건 다시 나누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6, 8, 48, 6, 1은 6. 아, 네모 곱하기 네모가 81이구나. 그죠? 이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모 누굴까요? 9구단 열심히 외우세요. 81, 99, 81. 아, 9로구나. 그래서 그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다? 9cm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었어요. 8번 문제 가볼게요. 싹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다음과 같이 싹기나무를 쌓아놓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열심히 이 싹기나무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죠. 왜냐면 한 개의 부피가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얘가 이제 몇 개인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막 세다 보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슬기롭게 세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요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했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몇 개 놓였는지 볼까요? 여기 6개, 3개니까 9개잖아요. 그러면 몇 층입니까? 요렇게. 얘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4층이죠. 자, 이렇게 바닥에, 사실 바닥은 아니죠. 요거 한 줄. 요게 지금 몇 개라고요? 9개. 이게 이제 몇 층 쌓여있는 거예요? 4층. 끝났죠? 36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9번입니다.
가로가 2cm, 세로가 4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가로와 세로를 각각 4배로 늘린 직육면체의 부피는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9번 문제 별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 문제는요, 직접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주어진 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부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죠. 밑면의 넓이, 여기에 6을 곱하시면 돼요. 2, 4, 8, 6, 48. 이게 부피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가로와 세로를 각각 4배로 늘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가 될까요? 2의 4배 해야죠. 세로는요, 여기에도 4배를 해야죠. 아, 높이는 안 늘렸네요.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2, 4, 8, 8, 4, 32, 4, 6, 24. 아, 이거 곱하셔야 되네요. 32 곱하기 24. 4, 2, 8, 12, 4, 6, 8, 6, 7, 768인가요? 네, 768. 자,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68을 48로 나눠보셔야 되겠죠? 한 번 48이고요. 빼보겠습니다. 8이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고 8이 되고 6번 48, 28. 자, 몇 배일까요? 네, 얘는 여기다 답을 쓰면 되겠대요. 그쵸? 16배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막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가느냐면 지금 처음 주어진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얼마죠? 48세제곱센티미터인데 얘를 계산하지 않으면 그냥 2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늘렸을 때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얘 나누기 얘인 거죠. 그죠? 여기다 옆에다 써볼까요? 2 곱하기 4 곱하기 6을 2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을 분수꼴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6. 자,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약분하면 네, 열심히 계산 안 하고 16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높이는 안 늘렸죠. 그죠? 높이는 안 늘렸습니다. 그러면 높이까지 만약에 다 늘렸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요. 지금 보시면 길이를 4배로 늘렸잖아요. 그죠? 그럼 부피는 몇 배가 되느냐? 만약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늘렸다. 그러면 4배의 4배의 4배가 됩니다. 64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이를 2배로 늘렸다. 그러면 부피는 몇 배가 되느냐? 2배의 2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8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널비를 이렇게 물어봤다.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만약에 건널비는 그러면 몇 배가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만약에 2배라고 했잖아요. 건널비는 2배의 2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4배가 돼요. 길이를 3배로 늘렸다면 건널비는 3배의 3배, 9배가 되고요. 부피는 3배의 3배의 3배, 27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였어요. 10번 들어갈게요. 다음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좀 당황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누굴 선택해야 될까? 3cm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서리 길이 4cm를 선택하면 얘가 요 세로의 길이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짧은 모서리를 선택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한 모서리 길이 얼마? 3c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부피는 27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문제를 같이 쭉 풀어보았어요. 선생님이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죠. 네,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 문제풀이 2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